안녕하십니까. 이벤트 데이를 맞아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1980도 하회된 1970선, 1978.24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연 3%로 올려 잡았었죠. 하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예상을 빗나가는 것들이 많은 것도 오늘 장의 특징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은행주는 오늘 오히려 더 내리는 모습이고요. 금리를 올리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건설주는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업종별로는 계속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은 IT주의 지속적인 급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환율도 내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미 금리가 인상될 줄 알았다라는 선반영 지표 때문에 오히려 급반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아직 내만일 심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10,000개약 넘는 현금 금액으로 따지면 1조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현금에서도 3,000억 넘게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어떻습니까? 내만일 심술까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변동성이 커진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 먼저 드릴까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내 종목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해 글을 남겨주시면 이쪽이 문자보다는 더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시장은 1980, 코스닥도 520. 일단 어느 정도는 낙폭을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여의도로 먼저 가볼까요?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꼬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1980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2%가 넘는, 삼성전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970선 후반대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쿼드러플 위칭데이인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굉장히 많이 출회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만기약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경계심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장 막판까지는 좀 긴장감을 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긴장감 유지하시면서 지지력 여부는 한번 꾸준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근데 프로그램 매물도 이제 뭐 한 2천억 원대로 오후장 들어 슬금슬금 넘어오는 것이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은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숙제를 하나 해결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숙제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상된 수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융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또 하나의 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큰 흔들림이라기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좀 더 자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유가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측면에 있었을 땐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우려감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장 이제 마감을 약 한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만의 심술의 끝이 어떨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그렇게 영향력 없을 것이다 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게 좀 불안한데요. 오늘 마감해서 뭔가 좀 사거나 팔거나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으십니까? 꼭 한 가지를 확인하실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저점 매수하시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내 이벤트가 뭐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금리 결정이라든지 선봉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성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나타났던 시장은 수급 사이라든지 쿼드러플 위층에 있다는 수급 부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은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21선이 위치한 1970선에서 70선 전에서 지지력이 확보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오늘 대응하시기보다는 내일 흐름이, 그러니까 두 가지 대형 이벤트가 마감된 이후 시장 흐름을 한번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덥석 싸다고 오늘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점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분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는데요. 교보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이진행 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리도 인상됐고요. 아직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전문가들 뭔가 촉이 있잖아요. 오늘 만기 영향은 클까요? 글쎄요,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오늘까지 지금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은, 일단 전문가들 쪽은, 만기 마감 시황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장 특징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좀 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국내 기준금리가 3%대로 이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치를 좀 상회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말 맞춰서 금융주들이, 특히 은행주를 포함해서 보험주들 3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에서 어떤 일시 이벤트가 이제 종료되면서 약간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제 긴축 설해가 아닌 정상적인 금리의 정상화 차원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오늘까지 지금 IT주들의 약세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연초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IT주가 상당히 좀 유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돼가지고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전일 JP모건에서 이제 태블릿 PC의 공급 과잉 등의 우려로 IT의 어떤 일시적인 버블을 좀 경고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의 IT 대표주들의 약세가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도에 나서는 모습이 좀 부담이 좀 되는데, 아마 장 후반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지수가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980선을 테스트하면서 지지가 될 것인지 여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경민 책임연구원도 1970 지켜내는지 보라 했는데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께서는 1980 지키는지 아무튼 7, 80이 중요한 라인인가 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씀하셨던 지지 라인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오늘 많이 빠지는 IT주 사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좀 전에 JP모건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IT주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같은 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낙폭이 좀 과대한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의 시장 흐름이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센티멘탈한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로는 하락 시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결국 IT는 길게 보는 투자자한테는 지금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장이 약 한 50분 정도 남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문제 마감도 한 50분 정도만 있으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벤트가 지나가면 결국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마감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먼저 만기 이후에 지수 흐름,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만기 이제 3시까지의 흐름하고 내일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아무래도 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우리 주가를 좀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증산 의사를 밝히면서 유가 상승을 좀 견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일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금요일 날 휴일이 되겠는데 이날 집회가 열릴 건지 이것은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수반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중동 리스크까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00포인트에서 2000선 포인트 사이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변동성은 다소 좀 확대 늘어난 지금 모습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수급이 좀 악화된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다소 좀 유리해 보이는 관점이고요. 역시 1950선 이하에서는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950선 이하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겠고, 역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국제유가 추이를 유심히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일로였던 국제유가가 오페크의 증산 논의로 인해서 다소 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는 점이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점이 되겠고, 아울러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도 관심을 좀 지속해보는 것이 어떨까. 외국인들이 결국 시장에 돌아와야지만 추세적인 그런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런 부분들이 좀 변곡점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 중소형주를 유심히 보자. 아까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시장의 어떤 하방 리스크는 다소 좀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매도를 촉발시켰던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좀 되찾아가고 있고, 그 실적 모멘텀들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수급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실적 호전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대형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소형주도 결국은 좀 전반적으로 내리는데 중형주가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라는 게 집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아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더 관심 업종으로 범위를 좁혀서 좀 쉽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을 살펴보니까 타이어 종목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고무 가격의 하락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또 정유화학주들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유독 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업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서는 그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뭐 약세장에서 이제 육아용품 관련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모멘텀으로 금융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은행주들도 역시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주, 특히 보험주 중에서도 생명보험주보다는 손해보험주 쪽이 어떤 더 투자 그 매력이 좀 높지 않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겠고,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정유업종입니다. 물론 처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정유업종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에 참여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가장 모멘텀이 좋은 업종이고 유가 상승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특히 화학 업종에서도 정유업종으로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가는 점을 본다면 지금 눌림목 조정 시에나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유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S51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 수혜에 따른 그런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 관심이 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등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 관심이 좀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의 문제점이 어려운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거나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바이오, 신약 관련주들 특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2차전지, 풍력발전 등의 대체에너지 쪽도 역시 관련 업종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바이오와 대체에너지 쪽, 특히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관련된 종목들,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는 이제 OCI 같은 대형 종목들도 있겠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S에너지나 뭐 SDN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겠는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체인 SDN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심 업종은 보험과 정유업종, 따라서 IT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피해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에서 심수종 사업의 테마로 선정하고 있는 바이오와 태양광 관련주
조금 확대하면은 대체에너지 관련 업종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종목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S-오일 그리고 한울바이오 파마와 SDN 정도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이진행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되죠.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실 수 있고요.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글,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추려보고자 합니다. 동양종합증권으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최일정 팀장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엄청난 선물 매도 얼마 전에 1조 이상 팔았다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시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기를 맞아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약수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이 3,700억 가량의 순매도를 통해서 지수를 이제 한층 더 압박시키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이제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1950선에서 1980선의 박스권 하단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지를 받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지수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계적인 하나의 이 이벤트성 그런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가다피 쪽에서 가다피가 이제 폭격을 통해서 이제 정유시설 이런 쪽을 이제 이제 폭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불안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한 분위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 지수적인 측면에서 선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그렇게 크게 악화시키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향후 이제 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의 흐름, 박스권 상단부는 2020선에서 2050선 정도의 박스권 상단부를 갖다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그 핵심 업종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금융, 조선중공업 이러한 쪽으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으로의 이제 종목들 1900 지금 83포인트입니다만은 현 지수대에서는 매수로서 가담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전일도 1980선에서는 일정 수준 매수 그리고 1950선까지 떨어지면 적극적인 매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러한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오늘 만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정도를 좀 기대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 플레이, 자동차, 금융, 조선 쪽을 좀 좋게 보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앞서서도 한 두 분한테 좀 여쭤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IT 좀 많이 빠지는데 개인들이 6천억 사는 것 중에 3천억 이상을 지금 IT에 퍼붓고 있거든요. IT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야 된다는 의견이 앞서 있었었는데 우리 최일정 팀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IT 쪽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 이러한 쪽이 좀 상당히 안 좋고요. 거기다가 오늘 특히 또 삼성전자가 2%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저점 분할 매수 단기적인 접근 전략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업황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걸로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흐름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선 이진행 지점장님하고 반대 의견이세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길게 들고 있으면 실적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2분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수가 올라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우리 증시를 이 매매를 할 때는, 예상보다는 이제 대응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결국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일정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종목 안에 또 IT주가 하나쯤 들어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수익률 보고 추가 의견도 받아오죠.
자, 지금 종목들 나가고 있네요. 제가 말한 IT 관련주는 루멘스였었는데 오늘 루멘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넥센타이어는 8%대 수익 아주 좋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루멘스를 오늘 5% 추가로 더 사자고 얘기하신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전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90%의 그 지금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고 10%의 현금 비중을 전일까지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5% 정도를 루멘스 쪽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빠졌던 부분, 그러니까 전일과 오늘 하락하는 요인 자체가 삼성전기를 비롯한 이러한 IT주의 하락,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루멘스 자체적으로는 업황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국면을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의 적기로 이렇게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추가적으로 5% 정도 비중을 갖다 더 늘리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루멘스는 조금 더 5% 정도 추가해서 비중 늘려잡는 걸로 알겠고요. LIG 손해보험은 제가 월요일날 여쭤봤을 때 화요일 정도부터 가지 않겠나 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금리 인상됐는데도 꿈쩍을 안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전에 10시 반 정도에 그 금리를 갖다 25bp를 인상을 하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재료다라는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뉴스에 이제 팔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점 매수 그리고 21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일단 뭐 개별적으로 나아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점진적으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는 효과 이러한 부분이 이 LIG 손해보험의 실질적인 모멘텀화가 되면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LIG 손해보험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라기는 호텔 신라가 좀 빨리빨리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종 팀장님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AS는 들어봤고요. 혹시 지금 현금 10% 중에 5%는 루멘스를 더 사는 데 쓰셨잖아요. 나머지 5% 오늘 뭔가 사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살짝 이제 담궈보는 그러한 이제 맛을 보는 종목으로 5% 뭐 주식 100%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5%를 추가적으로 SL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시킬 텐데요.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동차용 헤드램프, 조향장치 부품, 샤시 부품 등을 생산하는 납품하는 업체로서요. 최근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당사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램프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조등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증설이 되면서 4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의 물량을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현대차 그룹과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요. 향후 추가적인 실적 증대가 이제 중국 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 초반대를 갖다가 이제 그 3월 초에 일단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이 5일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눌림목 조정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 좋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점이다라고 하면 눌림목일 때 사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2,500원에서 이 현재가 수준 그 수준까지 이제 매수가로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뭐 성장성을 반영을 해서 2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보도록 하고요. 22,000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SL 22,000원 바듯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오늘 맛보기 종목으로 5% 살짝 SL을 담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SL이 새롭게 들어간 우리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SL이 오늘 처음 진입한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고 계신데요. 최 팀장님께서 앞서 얘기를 하신 대로 주식으로만 100%가 채워져 있는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비중이 가장 크고요. SL이 좀 전에 5%대로 새롭게 진입. 루멘스가 오늘 추가로 5%를 담겨졌기 때문에 15%가 됐고요. 나머지 넥센타이어, 호텔신라, LRG 손해보험도 들어있습니다. 도행정금증권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1982 정도로요. 일단 1980선 위쪽에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520선은 일단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 늦추지 않네요. 만 계약 이상의 매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 지금 현물도요. 거의 4천억 가까이로 매도를 더 키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에 눌려서 약간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사도 낙폭을 많이 좁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두산 엔진을 교체 매매하셨다면서요. 현대 하이스코가 빠졌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두산 엔진을 신규 편입을 했고요. 최근에 그 두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갑니다. 두산중공업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가 상승의 흐름도 좀 더 나와줄 수 있을 듯 하고요. 분위기 자체도 개선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 종목의 가격은 19,350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추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우선은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이제 됐네요. 자, 말씀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부터, 하나하나 전에 종목부터 같이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기존의 포트에 이미 두산이 편입이 돼 있는데 굳이 또 두산 엔진을 넣어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포트가 비슷한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패턴 자체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편입을 같이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지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가고 있는데 2% 정도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의 진행을 보셔도 13만 4천 원의 고점 돌파만 나온다면은 주가 상승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수월하게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가 낙폭만 줄여준다면은 돌파를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주가 상승폭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번에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주가는 이 가격대인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진행을 해줄 것으로 14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진행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요 정도 목표가를 갖고 그대로 보유를 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역시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받고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돌파만 해준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존 양봉이 되었던 요 5만원권 근처까지도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듯해요. 그래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석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체 에너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그런 의미에서 반등 포인트를 좀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케이스가 돼서 반등을 하지만은 이 한전 KPS도 역시 거기에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자형의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만큼 너무나 하락폭이 컸던 만큼 사실은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욕심을 내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45,000원 선까지는 우선 보시고 거기에 돌파가 안 나온다라면은 다시 매도를 하면서 추후에 다른 종목을 교체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순조롭기 때문에 더 주가 상승 노리시는 전략을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한화 굉장히 흐름이 지금 좋고요. 당장 네네. 수익이 6% 이상이나 나고 있는 한전 KPS까지 저희가 AS를 한번 받아봤는데 서울반도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제 서울반도체가 왜 그런 흐름을 보였는지 일단 그 급락 원인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시장을 주도했던 상승 3인방들이 무너지면서 그때 대형 종목들, 특히 IT 부품주들이나 LED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사실 오른 거는 별로 없지만은 같이 좀 밀려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밖의 종목들, 즉 멜파스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은 급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그렇게 흐름을 가져간 것이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매수가보다는 좀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은 도리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한번 나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반도체 손절 가격을 그래요. 4만 원 정도라고 보셨기 때문에 살짝 조금 악재를 맞아서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긴 했지만 만약에 기왕 사셔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반도체 따로 정리할 마음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오후장에서 이거는 꼭 담아야 되겠다 이런 종목 있으신지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두산 엔진을 그대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는 부담스럽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상승을 강행하는 종목들을 따라갔다가는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두산 엔진 같은 스타일이 상당히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계속 깨고 내려가다가 최근에 쌍바닥을 잡으면서 바닥 형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1차 상승한 뒤에 지금 눌림목을 거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저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면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저가에서 분할로 단계 접근을 해 들어가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또 추가로 두산 엔진 말고 더 사고 싶은 생각 없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된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앞서 최준 팀장님하고 동일한 부분은요. 현금이 제로라는 겁니다. 서울반도체는 아쉽지만 계속해서 홀딩 얘기를 하셨고요. 한화, 두산 잘 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45,000원 빨리 와라 기다리고 계시고요. 두산엔진은 오늘 새롭게 똑같은 20% 비중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 내일 아침 방송에 마켓앤센 증시에서 계속해서 AS 해드릴 거고요. 장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도 대응 전략 이어갈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더 파는데 지수는 그래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1980선 정도는 유지하려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520은 안 뺏길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페니쉬 종목 상담 코너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상담 요청 글을 남겨주시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동양증권증권 신촌지점에서 최승 대리가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홍희진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홍희진 전문가가 안경을 끼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오늘 심상치 않은 날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또 무슨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라인, 요 라인이 오늘 또 모였는데
중간에 저희가 여러 번 11월부터 쭉 함께 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만기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 먼저 최희승 대리님. 네, 지금 뭐 오늘 만기, 역시나 뭐 항상 저희가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데, 예. 오늘도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꼭 좋지 않다라고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뭐 선물 지금 외국인들이 한 11,260계약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사전 공시로 봤을 때도 지금 여전히 매도 우위로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3월물을 이제 대략 한 70% 비중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차근 월물인 6월물을 한 30% 정도 비중으로 지금 매도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게만은 보고 있지 않다. 다소 조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에도 비차익 차익 가릴 거 없이 지금 이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는 약 20포인트 정도 좀 빠져가지고, 기존에 이제 2000선이 무너지고 1차 지지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1980선까지 지금, 위협하고 장중에는 이미 깨졌었죠. 근데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프레드 개선만 있어준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수준에서 좀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 오늘은 사실 좀 무난한 만기를 예상을 했던 만큼 상당히 뭐, 오히려 충격은 더 클 수가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매물을 쌓아왔던 부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또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은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애매한 상승이다, 의심스러운 상승이고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종목도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뭐 그거에 대한 견해는 계속해서 좀 변함이 없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예. 아까 뭐 스프레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선물 3월물과 6월물의 가격 차가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은 조금 시장은 우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 얘기 한 번만 더 쉽게 해주시면요, 짧게. 네, 그렇습니다. 차월물과 근월물 간의 이제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롤오버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다음 차 근월물로 이제 넘기는 거를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다음 차 근월물도 선물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의 시장도 이제 선물 매도라는 거는 시장이 하락을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거래 행위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도 이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아닌가 하는 네.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요. 매도 차익이 조금 청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오를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속 빠지는 것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고요. 자, 시장 분위기 좀 어둡다는 쪽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만기 영향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지금 많은 물량의 3천억 원 이상의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그 물량을 지금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주고 있는 흐름은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 지금 지수 그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얼마 전에 갭 부근이죠. 1970에서 2000포인트에 안착할 당시에 갭 부근 자리만 지지만 해준다면은 1970 라인만 좀 강력하게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지수는 언제든지 저점을 높이는 모양으로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1970의 이탈이 없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지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일단은 너무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차익 잔고 부분과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 부분과 매수 차익 잔고 부분이 갭이 지금 매도 차익 잔고가 2조 원 이상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언제든지 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가 지금 유발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차익 잔고가 마이너스인 게 오히려 증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어쨌거나 지금 1970까지만 버텨주면 시장은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 입에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얘기까지는 못 들은 것 같군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량감자라는 쓰시는 닉네임 분께서
님께서 한일 이화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7,100원에 무려 100% 한일 이화에 소위 말하는 올인을 하시는 분인데 한일 이화 오늘 2%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7,9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7,800원대인데 자 100% 한일 이화 일단 수익은 좋은데요. 좀 100%라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일시적으로 뭐 유가 상승 때문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후방 업체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의 이제 한일이화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앞서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중이 100%라는 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이화의 일봉인데요. 월봉부터 한번 보시죠.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월봉 지지를 하면서 강력한 지지가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 따라서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히 이제 돋보기를 보자면 일봉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좀 깨졌던 그런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 매수 위주로 해서 이제 추세가 강력하게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7,800원에서 900원 부분을 뚫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이 이제 9,000원 부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9,000원 부근에서는 또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쌍고점이 아니라 이제 3고점이 되겠죠. 3고점 부근에서는 네.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뚫고선 돌파를 해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000원 부분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50%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일이화 결론 나왔네요. 일단 9,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되 9,000원 정도에서는 반 정도는 현금으로 수익 챙기는 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파란봉 침착이라는, 파란봉에서도, 겁먹지 말자 이런 아주 좋은 닉네임이신 것 같은데, STX 지주회사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32,400원에 사셨고, 이분도 비중은 적지 않으시네요. 70%나 담고 계신. 현재가가 34,400원이니까 정확하게 주당 2,000원씩 손실을 보고 계셔요. 지금 STX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분위기는 좋지 않으나 지금 형 상황을 이제 보신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전기전자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로서 지금 조선주의 흐름은 약보합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XTX뿐만 아니고요. 뭐 기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대형 조선사들의 그 하락이 좀 깊었는데 XTX 지주회사지만 조선 업종의 흐름에 따라 연동이 되면서 흘러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선 업종의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에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한 차례 밀리고 나서 좀 중장기적인 이제 쌍봉의 흐름을 지금 쌍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러니까 저항권에 부딪히고 나서 재차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밑에 어디서 지금 지지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이죠. 지금 3만 원 부근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 시장의 안정이 어느 정도만 이루어진다면은 조선업종 한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지금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XTX 관련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29,500원 부분이죠. 29,500원 부분 정도만 확실하게 잡아주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좀 상당히 크신 만큼 매수 가격 정도 오신다면은 비중 한 30% 정도, 지금 전체 비중을 한 40% 정도 맞춰놓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STX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STX의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는지 매물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번에는 주식 가는 거야 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들 참 아이디어가 다들 풍부하세요. 삼성전기를 안타깝게도 살까요가 아니라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자, 삼성전기를 지금 현재 가격이 12만 원은 이미 깨진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를 한번 볼까요?
55만 200원에 50%입니다. 예. 비중을 반 이상 갖고 있는데 너무 떨어져서 겁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언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런지 계속 보유해도 됩니까? 하셨는데 지금 12만 원을 이탈해서 걱정을 저는 좀 했었는데 5만 원대 삼성전기를 사셨나 봐요. 네. 지금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만 원대 지금 비중도 상당히 좀 크시고 지금 수익도 상당히 좀 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뭐 지금 수급이 좀 꼬이면서 사실 좀 약간의 좀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뭐 일시적으로 뭐 1분기 실적 악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지금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 11만 원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은 매수하라는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네.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15일 그날이네요. 정확하게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던 그 강력한 지지라인인 11만 원. 지금 11만 원은 일단은 지지라인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량 다요? 네, 전량입니다. 예, 그래요. 수익이 확 줄지만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로 엉엉 우시는 분들도 삼성전기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11만 원이 중요합니다. 11만 원 지지가 안 되면 50% 절반 일단 전부 다네요. 지금 비중이 50%시니까 일단 정리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주식 앵두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6,500원에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우와, 흐름이 정말 좋네요. 현재가가 7,500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약간은 좀 동떨어진 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조금 더 중요시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한 지지선이죠. 지금 6,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주가는 추가 하락할 위험은 없겠지만은 일단은 뭐 추가 상승에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1선입니다. 그동안의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는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된 시점인데 정배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 21선에 대한 지지를 꼭 보여야만 추가 하락이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흐름은 양봉을 보이면서 21선의 지지를 하는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 가격인 7,400원의 가격을 일단 매도가로 1차 매도가로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나서 오늘 이제 21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지난 전고점까지 8,000원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한 8,500원 선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좀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7,400원, 목표가 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으로부터 오늘은 관심 종목이 두 분 다 없다고 하셔서요. 예전에 얘기를 하셨었던 2월 24일에 두 분께서 동시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던 종목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시청자분들은 샀는데 AS를 받을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최희승 대리님의 2월 24일에 제시 종목이었던 현대홈쇼핑 한번 볼까요? 현대홈쇼핑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9.5%예요. 네, 지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매수 추천 드릴 때 이제 이후로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의 TV 홈쇼핑 진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중국 내수가 이제 좀 점차 이제 소비의 그런 성장으로 간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고 공모가인 9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는 10만 5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매우 좀 건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주 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략 한 7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대략 15만 주 내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그 정도 거래량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이상 계속해서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잠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대홈쇼핑 이제 공모 이후에 공모가 밑으로 한 차례 이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11만 원 부근까지 지금 이제 돌파를 하려는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뭐 4,500원 정도 남았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1만 원 됐을 때 계속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계속 좀 들고 계시는 전략,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전략. 그리고 이제 7월 달 이제 2분기죠. 지금 1분기 이제 3월 달이 이제 1분기
게 마지막인데 지금 매수해야 되는 주식 종목들은 2분기의 실적이나 향후 전망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세가 약 20% 정도 유지되다가 점차 매출 성장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고부가 가치의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차트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11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1차적으로 11만 원 부근에서는 수급과 거래량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이 한 10% 조금 안 되는데 일단은 11만 원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희진 연구원도요. 같은 날 2월 24일 날 얘기했던 종목 후성이요. 오늘 신고가까지 났고요.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18%가 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후성을 말씀드린다면은 2차전지 그 전해질 물질이 이제 세계 점유율 15%로서 이제 국내는 이제 독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상승 모멘텀을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쌍끌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지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좀 지속해서 저는 이제 6,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6,000원 목표까지만은 좀 길게 봤을 때는 그것보다 좀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트상 5,400원에 가격 이탈만 없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온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이죠.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인 OCI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OCI 머티리얼즈 지금 보신다면은 제가 매수 가격을 11만 2천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신다면은 산불화 질소에 대한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수요는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 거의 이제 독점이다시피 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만 2천원부터 11만 5천원까지 좀 반드시 편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0만 6천원만 좀 잘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심히 후성 AS에 주시고 난 다음에 OCI 머티리얼즈 오늘 관심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화면에 조금 후성이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래 보여드렸는데 OCI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11만 3천원대 전후이고요. 손절가는 10만 6천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코스피는 동시호가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늘 잘하면 막판에 또 대역전 드라마 간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기라연 오늘 끝까지 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지 않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도대체 동시호가에 무슨 일이 이런 느낌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 끝나고 나서요. 플러스로 마감될 수도 있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